북한이 15일 동해안으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김일성 생일을 맞아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24단이 대공 방어무기인 K-30 비호복합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비호와 신궁이 결합한 신무기 체계로 저고도 방어망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또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15일 새벽에 동해안에서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에 축포를 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참은 이 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15일 새벽 동해안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은 새벽 5시 30분경이며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이상으로 괌까지 사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에 실전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은 북한이 지금까지 시험 발사했다는 보도를 하지 않은 기종입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함께 탐지, 감시하고 식별했다며 한미의 자산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 실패를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 자신들이 대북제재 국면에서 굴하지 않고 계속 강하게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의 의견 균열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5월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의 시적 쌓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20기계화 보병사단이 14일 대공화기 실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사격 훈련에는 작년에 실전 배치된 비호복합 대공화기도 참여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표적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포탑. 뒤이어 뿜어져 나온 대공포탄은 무인기에 매달린 표적을 관통합니다. 육군 20기계화 보병사단 방공대대가 실시한 대공화기 실탄 사격 훈련 현장. 이번 훈련은 북한의 무인기 출현 상황을 가정해 바다 위 상공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지를 격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작년 9월 야전부대에 실전 배치된 비호복합 대공화기도 투입됐습니다. 이 장비가 비호복합입니다. 자주 대공포 비호에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탑재해 대공 방호 능력을 키웠습니다. 비호복합은 기존의 30mm 대공포 2문에 신궁의 유도탄 4발을 추가해 만든 신무기 체계입니다. 돌발 표적과 3km 이내 근거리 표적은 대공포로 제압하고 3km 바깥의 비행체에는 유도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호복합의 실전 배치를 통해 산지가 많은 우리 지형에서 저고도로 침투하는 목표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높아지는 북한의 항공기 도발 위협에도 더욱 철저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K-30 비호복합의 저력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유도탄이 결합된 비호복합의 대공방어 능력과 완벽한 전술로 북한의 무차별적인 무인기 도발을 억제하고 전평시 우리나라의 영공을 완벽하게 사수하겠습니다. 비호와 신궁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신무기 비호복합. 이를 활용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은 더욱 강력한 대공방호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부는 15일 전군 재난관계관 워크숍을 열고 재난안전관리 교육과 함께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병기 국방부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군의 사단급 이상 재난관계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재난관리체계 교육에 이어 유해물질 유출 사고 대응과 집중호우 시 급경사지 관리에 대한 강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다음 달 16일부터 진행될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 대한 준비 사항과 주요 훈련 계획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박병기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재난관리관들은 항상 기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유비무환의 자세로 군사작전과 같은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가의 재난과 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전군 재난관계관의 역량 강화는 물론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와 과거사 문제를 합의해 크게 진전했다고 평가한 가운데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관계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6년판 외교청서를 국무회의에 정식 보고했습니다. 외교청서에는 위안부와 과거사를 합의해 한일 관계가 크게 진전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에 대해선 또다시 일본 영토임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개탄하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여하한 도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주한 일본 대사관 스즈키 히데오 총괄 공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국방부가 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정례 의장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 매년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대군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현장을 강경일 상사가 전합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의 힘찬 분열과 함께 정례 의장 행사의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이어 군악대의 취타 연주와 사물놀이 공연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997년 시작해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한 국방부 정례 의장 행사의 현장입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1월까지 매년 전 후반기로 나눠 전쟁기념관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현충원에서 정례 의장 행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례 의장 행사의 공연은 군악대 공연과 전통의장대 무예시범, 육해공 해병대 여군으로 구성된 3군 통합의장 시범 순으로 총 40여 분 동안 진행됩니다. 동아리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 날씨도 좋고 의장부 아저씨 너무 신기하고 멋있었어요. 특히 공연이 끝난 후 포토타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시간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 이렇게 멋진 군악 의장대 행사를 보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전통 군악대가 이렇게 멋진 줄 정말 새삼 뿌듯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부 정례 의장 행사는 앞으로도 민군 화합과 대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주한미연합 봉사기구인 USO 코리아가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한 한미 유엔군 모범장병들을 초청해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4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육성장병 치하 행사를 통해 더 끈끈한 한미동맹을 다짐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0년 우리나라와 미국의 시민 대표자들이 한반도를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시작된 육성장병 치하 행사. 훌륭한 병사나 부사관 없이는 지휘관도 장군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범 장병들을 하루만이라도 육성 장군처럼 우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45회 행사를 주관한 USO 코리아는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한 80명의 한미 유엔군 모범 장병들을 초청해 대상자들에게 가장 높은 가상의 계급인 명예 육성 계급을 부여하고 축하했습니다. And it's neat to watch them interact and really get an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And to me, when a young soldier comes to Korea to serve, he's ready to fight tonight and give it all for this country, this great nation again. And so the appreciation of the two of them working together, as we always say in USFK, 같이 갑시다, of working together, going together, it's really neat to see that interaction today. USO는 미군 부대와 그 가족을 위해 위문 공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으로 매년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경제, 외교, 군사 등 각계각층에서 700여 명의 인사들이 후원 자격으로 육성장병 치하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인범 육군 1야전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모범 장병들을 위한 격려의 말을 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So tonight we have 39 US, 39 Korean, and 2 from the United Nations. This is the only chapter in the entire world that does that. And I think it is a good representation of how strong and unique this alliance is. 모범 장병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 복무에 더욱 자부심을 갖고 서로 교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I feel very appreciative of this event. I get to meet different people from different services. I also experience the culture in Korea, especially being here in Seoul. And I think it's a great opportunity not only for me but for the other services as well. 한미 모범 장병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지난 45년간 이어진 든든한 후원을 바탕으로 더욱더 끈끈한 한미 동맹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3국에게까지 이를 확산시키고자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과정은 대량 살상 무기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을 양산할 때마다 이란,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 국가에 수출하거나 생산 노하우를 전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이란과 시리아에 탄도미사일 관련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북한과 이란의 협력은 3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란과 이라크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중반 북한은 화성 5호를 이란에 전수하였고 이란은 이를 바탕으로 사하비 1호를 양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사하비 미사일은 북한이 제공한 스커드 미사일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하고 북한과의 미사일 협력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란은 북한과의 미사일 협력을 더 이상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수출을 통해 어떻게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제3국의 핵 확산을 시도했는지의 여부입니다. 북한과 제3국과의 핵 미사일 커넥션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지만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주장들도 의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개리의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정권도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야기할 수 있는 후폭풍을 감안하여 이 점에 있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개 북한과 제3국과의 핵 커넥션은 대상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령 북한 파키스탄 핵 커넥션은 파키스탄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인도가, 북한 이란 핵 커넥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군사용으로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북한이 다른 방법을 통해 제3국의 핵 개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단정 짓기는 이릅니다. 북한은 생화학 무기로 자국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바 있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원자력 분야에서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9월에는 이스라엘은 공습을 통해 건설 중이던 시리아의 원자로를 파괴한 바 있는데 파괴된 시리아의 원자로는 북한의 인력과 기술이 투입되어 건설되고 있었던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임이 이후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파키스탄의 칸 박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비밀 조직인 칸 네트워크를 통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노하우를 전수받은 전례를 감안할 때 북한이 유사한 방식으로 핵 확산에 나설 수 있음을 유념하고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란의 핵 합의로 북한은 세계 유일의 핵 확산 위험 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지만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볼 때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핵 확산 위협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와의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통해 북한이 더 이상 핵 확산에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주말 사이에 전국적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런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는 도로 상황도 더 신경 쓰셔야겠죠? 네, 특히 빗길에선 시야 확보도 어렵고 노면도 미끄럽기 때문에 급격한 핸들 조작이나 급제동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안전거리도 넉넉하게 확보하셔야겠는데요. 자, 그럼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까요? 네, 비 예보로 봄나들이 차량이 줄어들면서 고속도로 상황은 지난주보다는 혼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예상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대전이 최대 2시간 10분, 강릉까지는 4시간 10분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체 구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오전 11시경, 입장에서 천안, 서해안 고속도로는 오전 10시경, 화성에서 서해대교 구간 가장 밀리겠고 영동고속도로는 둔대 분기점에서 신갈 부근 혼잡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귀경길에는 오후 5시와 6시 무렵 최대 정체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 출발하신다면 대전에서 서울이 최대 2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은 4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체 구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는 북천안에서 안성 구간,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서평택 부근 가장 어렵겠고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으로 여주에서 이천, 그리고 새마을 부근 밀리다가 밤 10시쯤 풀리겠습니다. 네, 비가 오면요. 감소운행 당연하지만 얼마나 해야 안전할까요? 네, 도로교통법상으론 빗길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20%, 폭우 때는 50% 이상 감속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조등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 15일 새벽에 동해안에서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생일을 축하하는 수단이 미사일 발사라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